올해 한국 방산업계 매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폴란드에 이어 또 다른 잭팟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집트로의 FA50 100대 수출인데요. 지난달 피라미드 상공에서 펼쳐졌던 에어쇼 현장에서 모하메드 아바스 힐미 하심 공군 사령관과 대화를 나누는 이상무의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집트의 FA50 수출이 더욱 기대되는 것은 올해 초 K9을 도입한 바 있고 K2 흑표 전차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이집트가 이제는 한국의 인프라까지 요청하고 있어 한국이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의 교통 인프라는 다소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집트는 한국에 지하철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중국이 체면을 구겼습니다. 한국과 경쟁하던 중국이 탈락했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 지하철 사업 수주는 추후 이집트 신도시 지하철 계약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중국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이번 수주를 따낸 한국을 향해 사업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며 화풀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질투 속에서 지난달 현대로템은 이집트에서 8,600억 원 규모의 전동차 320량 공급 사업을 따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현대로템이 이집트 터널청과 이집트 북부의 알라메인 시티에서 카이로 메트로 2, 3호선 전동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현대로템은 2028년까지 카이로 메트로에 사용될 전동차 320량을 공급하게 되며 계약 금액은 6억 6천만 달러, 약 8,600억 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동차 한국 수주가 당연하다고 했는데요. 현대로템은 이미 지난 10년간 카이로 메트로 2, 3호선 사업에 참여해 약 1조 원 규모의 전동차를 납품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체 전동차 물량의 25%는 이집트 국영철도 산업회사와 함께 제작하며 향후 8년간 차량 유지 보수도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계약은 이집트에게도 이득인 것으로 알려져 이집트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는데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한국의 지하철이 이집트에 정착하면 이집트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의 지하철의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도대체 이집트의 교통환경은 어떻길래 국민들의 기대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이집트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지하철을 도입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지하철 시스템이 자리 잡았을 법도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특히 이집트는 크고 작은 지하철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비교적 최근 사고들만 살펴봐도 작년 4월 카이로 근처 열차가 탈선해 100여 명이 다쳤고 비슷한 시기에 나일강 델타 지역에서 열차가 탈선해 15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당시 이집트 의회에서도 빈번한 지하철 사고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심각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국민들도 안전해야 할 대중교통이 그렇지 않아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죠. 사실 이집트의 상황을 보면 교통 인프라가 발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국토는 한국의 10배에 달하는데 인구도 적지 않으며 국토의 대부분의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통 인프라 확충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이집트에서는 단순히 전동차 사고만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단순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21년 이집트에서는 1만 6천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이들 사고의 대부분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호등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심각성을 느낀 이집트 정부는 카이로의 대도시 과밀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는 새로운 지하철이 필요했고 이 지하철을 한국이 수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집트의 신행정수도 NAC 건설은 중국의 1대1로 자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NAC 상업지구에는 385m의 초고층 건물을 포함해 18개의 대형 건물이 들어서며 공사 대부분을 중국 국영기업 중국건축공정총공사가 담당합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아예 NAC 관련 공사를 이집트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프로젝트 1대1로라고 못 박았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집트인들도 1대1로에 섣불리 참여했다 막대한 빚만 떠안은 채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위기에 처한 파키스탄, 스리랑카의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NAC 관련 공사에
중국에 54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1대1로가 진행되는 이집트가 당연히 중국의 전동차를 선택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지하철 사업을 시작으로 방산 시장까지 하나씩 중국의 이름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약 10년 전인 2012년 현대로템의 카이로 전동차 프로젝트 수주였습니다. 당시 일본 업체의 장악 속에서도 이집트는 온전히 기술력만으로 판단해 한국의 전동차 사업을 맡겼습니다. 그 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전동차를 넘어 방산까지 한국산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이집트 인프라를 중국으로부터 빼앗자 중국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집트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3월 IMF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이집트의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 손해만 입을 것이라고 막말을 했으며 자신들은 이러한 점을 알고 일부러 계약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의 발언은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한국은 이집트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차관을 빌렸고 세계의 금융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 계약을 함께 맺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대금을 못 내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집트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이 높아져 이집트를 살릴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현재 이집트의 한국 방산 구매 시사는 다른 여러 국가들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자랑하는 이집트가 1대1로까지 진행했던 중국의 무기가 아닌 한국산 방산을 선택하자 한국산 방산에 대한 신뢰도가 퍼진 것입니다. 이에 얼마 전 FA50 국산 경전투기가 말레이시아에 수출될 것이란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직 양국의 공식 보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말레이시아 군사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최근 말레이시아 공군과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FA50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는 한국이 수출하는 경공격기가 최신 개량형인 F50 블록 20이라고 추정했으며 말레이시아 공군 알메이프는 이번 사업에서 순차적으로 18대씩 모두 36대의 FA50을 획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FA50 블록 20의 성능은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카이는 블록 20에 국산 A사 레이더를 탑재해 공대공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미국 F-16의 블록 70 전투기에 쓰이는 것과 동일한 UVHF 무선 장비가 장착될 것이라며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주야간 표적 식별 장비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도 나오기 전부터 군사매체에서의 FA50 도입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 방산 수출은 FA50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폴란드의 대규모 수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K2 흑표 전차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만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에서 K2 전차의 대량 도입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모로코도 현지 면허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은 이러한 사실은 사실무근으로 일축하고 있지만 모로코가 알제리에 맞설 신형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로코 입장에서는 K2 외에 이렇다 할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가까운 시일 내 모로코의 K2 도입설은 사실무근에서 유력 또는 성사 소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현재 폴란드를 시작으로 이집트까지 잭팟이 이어질 기대가 모아지며 전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 방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가 한국의 인프라를 맡기고 얼마 전 원전 참여도에 한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영향력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길 희망합니다.